지금 대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타주인데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국도 70번. 이 국도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70번. 트레일러들도 70. 미국은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한때는 외웠는데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일 겁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두 번째가 중국, 카나다, 호주, 미국이 비슷비슷합니다. 한 90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1등이 중국 약 14억. 인도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156만. 한 10년 있으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매우 커집니다. 인도 인구는 한 2050년 가면 17억이 되고요. 중국 인구는 줄어들어가지고 13억, 4억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인도 다음이 미국입니다. 약 4억에 육박하죠.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약 3억. No service. 가스테이션 100마일 동안 없대요. We'll find out. 미국의 경제적 전성기는 1950년대인데 그때는 미국이 세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때는 한 50%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점점 물론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GDP 규모로는 구매력 기준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보다 1.5배입니다. 1.2배. 그 격차도 점점 커져가지고 절대 규모로는 중국이 경제력이 미국보다 더 커집니다. 그리고 현금 동원력이 3조 달러. 외환 보유고가 미국은 뭐 외환 보유고가 필요 없는 나라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중국 약 벨트 하셨지? 3조 달러. 벨트 하셨어. 약 3조 달러. 보통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센츄리 20세기. 그럼 19세기는 뭐냐? 역시 19세기는 영국의 세기겠죠? 영국. 18세기는 프랑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안에 또 집.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세기입니다. 네덜란드. 저 경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태양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달리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리차드 미드마크가 나온 영화인데 그때 영화 제목이 재밌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달려라. 뭐 여자는 한 번 승부한다. 상원 초원 두 자루다 한 영화도 있었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한국에서 서부 영화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자동차 여행에서는 잡담하면서 가면은 운전하는 분이 덜 필요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프차를 타는 여행과 승용차를 타는 여행, 버스를 타는 여행이 시각이 다 다릅니다. 또 같은 길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지금 아마 지금 한 1,500m 조금 더 내려왔겠지. 1200. 1200. 저기 이제 석양의 실루엣으로 보이네요. 경치가. 이런 미국과 대한민국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참 행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화제가 될 만한 연설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 부흥과 민주화를 격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살인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문명 세계가 뭉쳐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뜻을 포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를 대신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6.25 때 3만 5천 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한 10만 명이 부상한 것, 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6.25 때 5만 4천 명이 전사를 했는데 killed in action,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과 다친 사람을 포함해서 5만 4천 명입니다. 전투 중 사망자가 3만 5천 명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걸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 뒤에 사고사를 포함해가지고 5만 4천 명. 전쟁을 하면 사고로 죽는 사람이, 그리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총맞아 죽는 사람. 어쨌든 15만 명이 죽거나 다쳤으니까 미국의 창창한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 관계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할을 했습니다.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약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갚았죠.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말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한국 국민들을 개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퍼져나가면서 한국의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등장한 여러 인물들이 독립운동기에,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리고 산업화하는데, 민주화하는데 또 주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매개로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맺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인 이승만이 또한 한국과 미국을 매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선동가였습니다. 고종을 타도하는 쿠데타 계획을 세우다가 붙들려가가지고 사형 선고받고 감형돼가지고 5년 동안 감방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영어 사전까지 만들려고 하다가 시까지 쓰고 말았다고 합니다만, 그 감방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위대한 각성을 하게 되고,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톤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경치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이런 경치를 배경으로 한국과 미국의 인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아름답고 글자 그대로 아름다움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용감한 사람들, 군사력이 강한 나라, 그리고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 과학기술이 발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동맹국이 되었다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이 매개를 한 게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승만이란 역사적 인물이죠. 야, 석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천천히 가면 저 트레일러가 왜 반짝반짝반짝? 일부러 천천히 가는 거야. 구경하면서 가는 거가. 아다 좋다. 이승만은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박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박사 1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받은 박사 논문 최초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학자를 원래 좋아하니까 이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통령보다는 이박사로 불렸죠. 자, 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완전히 햇볕에 노출되어 가지고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뷰 에어리아라고 하네요. 뷰 에어리아. 경치 좋은 데를 뷰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경관지역. 대기로 올라간다. 이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저 멀리 요 기가 막힌 경치가 저게 파노라마 돌입니다. 전부 돌입니다. 돌덩어리. 한국 사람들은 산에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설립감이 있는데, 미국에 오면은 그게 법칙이 아닙니다.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나무가 없습니다. 산에. 멋진 경치를 보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에서 쓴 박사 논문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란 논문인데, 이것은 전쟁을 할 때도 무역은 계속되어야 한다, 통상의 자유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통상의 자유, 나라와 나라끼리 무역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잘 된다, 일종의 개방 정책, 그런 것을 미국 사람들은 오픈 도어 팔릿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개방시키면은 미국도 잘 되고 다른